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의회 제2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됩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피해 영상 삭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마련된 겁니다. 조례안 통과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없는 안심서울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제293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4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93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소관부서와 각 실국별 업무보고와 함께 예산 전용 사항을 보고받고 각종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이어서 제293회 임시회 폐회 중이던 5월 6일에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2020년도 제2회 추경안 처리를 위한 관련 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코로나19 이후 중장년 일자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시립병원에 대해서는 서울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이 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거점형 키움센터의 인력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4월 24일 열린 여성가족정책실 주요 업무보고에서 작은 규모에도 15명이 일하고 있는 대방동 사례를 들며 거점형 키움센터가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 없이 인력만 과도하게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력 구성 자체가 너무 계획 없이 방대하게 잡혀 있으니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져서 알려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얘기가 없습니다.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의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성인지 교육을 17개 부서가 10% 미만으로 이수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희롱, 성폭력과 성인지 등으로 분리 추진되는 직원 교육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성평등 교육, 성인지 교육들을 하는데 현장에서도 이제 많이 들리는 얘기가 이게 좀 체계적으로 교육이 되지 않는다. 늘상 초보적 교육 똑같은 수준의 교육만 계속 받는 거예요.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더 필요한 교육을 또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없는 것들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외에도 보건복지위원회는 7월로 다가온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 등 국비지원시설 종사자의 단일 임금 체계 적용과 관련하여 사회적 협동조합 등 법인시설로의 전환이 공공성 확보를 담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법인 전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2차 추경에서 복지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5월 6일 열린 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난임 부부 지원 등을 포함한 복지 부문에 대해 889억 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의 경우 50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었습니다. 출산 보육 양육에 관한 문제는 다른 문제보다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재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존 복지 예산에 대한 대폭 삭감으로 보건복지 정책의 근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하반기라도 이거를 방침 바꿔서 방침이 바뀌어서 내려오면 저희는 예산이 없어서 어쨌든 한두 명이라도 더 채용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고 소비 위축과 일자리 감소 및 그에 따른 소득 감소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보건 및 복지 분야의 예산까지 감액이 필요한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 보편화로 인한 부작용으로 불법 촬영 및 촬영물 유포, 공유 등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인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시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했습니다. 시민 리포터가 찾아가 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교대에 나와 있습니다. 교대에는 검찰청과 법원이 있어 많은 법조인분들의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데요. 최근에 공공연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폭력 대처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 보편화 및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라 불법 촬영 및 촬영물 유포, 공유 등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인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시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변호사님 만나서 자문 구해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N번방 사건 같은 여성폭력에 대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디지털 성폭력에 있어서는 온라인상에서 영상이 유포되는 것을 신속하게 막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피해자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당황하셔서 고민하시느라고 시간을 보내시게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신고해서 온라인상에서 삭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으로 인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디지털 성폭력에 있어서 피해자들을 행정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피해자들 지원의 법적 근거가 좀 더 명확해진 거거든요.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고 피해자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에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인해 여성들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되어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힘이 약하다는 이유로 여성을 폭력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한 가정의 딸, 누나 혹은 여동생 같은 소중한 존재로 인식되어 하루빨리 대한민국의 여성폭력이 단절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야간과 휴일 응급의료기관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 데 따르는 높은 비용 문제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야간 휴일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야간이나 휴일에도 낮은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응급의료체계 개선은 물론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293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